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시장 단 2거래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시장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미국 재정 절벽. 아주 오래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재정 절벽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재정 절벽만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당락일인데 그거보다 먼저 앞서 재정 절벽 이야기 먼저 시작하는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말 되면서 매매도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절벽이라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연말에 그렇게 무리하게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려는 투자자들은 일단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절벽까지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하와이에서 이제 오늘 도착을 합니다. 바로 회의를 소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공화당 쪽을 보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제안했던 어떤 그런 플랜 B가 공화당 내에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심지어는 하원에서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협상 주도권은 아마도 민주당과 이제 오바마 대통령 쪽으로 오바마 대통령 쪽으로 가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민주당은 연소득이 2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고 이제 세금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상원 통과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원은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원에서도 이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요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이 좀 잘 될 것으로 보여지나 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성급한 예단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재정절벽 이슈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재정절벽 우려도 있었겠지만 연말 소비 지출 증가율이 전해 대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연말 소매 매출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3~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전년 대비 0.7%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이 부분 연말이라고 하면 이제 11월하고 12월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보면은 봤을 때 최근 3년 동안 아마도 좀 제일 부진한 그런 성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가격 지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가격 지표는 계절 조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는 좀 소폭 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저점 대비는 한 이제 9% 정도 올랐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올해는 주택 가격은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몇 개의 지표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추이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 공감 세 번째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방향성을 굉장히 잡기 힘든 시장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좀 전략을 짠다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기술적 지표, 오늘 물론 배당락일입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좀 중요해서 네. 오늘 일단 거래소 추산으로 현금 배당락은 이제 1.1% 정도였는데요. 실제 배당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오늘은 그렇게까지 배당 락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기술적 지표를 이야기하셨는데 참 투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반등했으나 이 추세를 앞으로 향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을 고려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좀 시장을 판단하는 것들이 보통 좀 잘 맞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보통 기술적 지표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상승을 하다가
더 이상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벽에 막힌데 좀 그 상승 탄력이 주춤해질 때 이때 지금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같은 걸 좀 잘 봐야 하는데요. 그때 보통 그 이전 거래량과 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때는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잠시 관망하는 그런 경우가 좀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좀 좋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보면 코스피 시장도 좀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스닥 시장도 바닥에서 좀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랄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이야기 드리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잠시 관망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이죠. 국내 시장도 여러 가지 정책이 세팅되는 단계고 미국도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연구원님 말씀대로 좀 관망하는 그런 포지션을 구축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홍성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